안녕하세요. 비가 내립니다. 낮에 그렇게 푹푹 찌더니. 네, 오늘은 어려운 용어들, 특히 옵션 선택하실 때 가격표 보시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신기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들이 자꾸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걸 몇 가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 안 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기억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퍼들램프라고 있을 거예요. 퍼들램프는 사이드 밀러, 양쪽 사이드 밀러 밑에 조그만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땅바닥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퍼들램프라고 그래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요즘 많이 쓰죠 그 얘기.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거는 엔진 소음을 소리가 좀 적게 나게 이렇게 해주는 장치인데, 반대 주파수를 쏴가지고 소리가 나는 그 주파수를 좀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좀 줄어든다, 좀 그런 기능이에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라고, 이건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파워 장치되어 있는 거, 창문, 자동 창문을 얘기합니다. 한 번만 살짝 누르면 계속 안 누르고 있어도 계속 내려가고, 올릴 때도 툭 한번 치고 올리면 버튼을 창문이 올라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토 디포크. 오토 디포크는 앞에 유리에 이렇게 김이 자주 끼죠.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뭐 겨울에도 그렇고, 그럼 센서에서 감지해서 자동으로 김을 없애주는 겁니다. 김이 쫙 껴 있으면 내가 손으로 누르질 않았는데도 저쪽에 에어컨이 틀어져 가지고 유리창 쪽으로 싹 제거시켜 줍니다. 오토 디포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레인 센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전부터 있었던 거죠.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앞유리 와이퍼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리 돌아갔다 늦게 돌아갔다 자동으로 조절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레인 센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있죠. 워크인 디바이스는 운전석에 앉아서 이 옆에 탄 동승석, 조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트를 조정할 수 있게 이 옆구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편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시트를 조정을 하려면 운전석에서 내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여기서 바로 조정이 되니까 그게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도어 스팟 램프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을 열었을 때 땅바닥에 동그랗게 비춰주는 등 있죠. 그 팜플렛에도 나올 거예요. 팰리세이드라고 로고 써 있고, 예,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어 스팟 램프, 땅바닥에 동그랗게 팰리세이드 그래가지고 로고 써 있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풋 무드 램프라고 있어요. 풋이라는 건 아래 발 쪽을 얘기하거든요. 저 가속 페달이 있는 쪽에 조그만 램프 하나 달려 있습니다. 풋 무드 램프라고 그래요. 그리고 테일게이트 램프라고 있는데, 그건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문 안쪽에, 바깥쪽이 아니고요, 굉장히 밝은 조명이 있어요. 각도 조절이 3단계로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테일게이트 램프라고 합니다. 물론 다 LED예요. 저는 그거 꺼놓고 다닙니다. 너무 밝아서 트렁크 열면 너무 환해서 불편하더라고요. 제거시키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러기지 매트라고 옵션에 보면 있을 거예요. 팁스 옵션에 아마 있을 겁니다. 고무 깔판으로 된 매트예요. 바닥에 돗자리처럼 쫙 깔리는 거, 고무로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열을 잡으면 탁탁 3단계로 펴서 다 펴질 수 있고, 시트를 접으면 착 3단계로 접혀요. 세면으로 접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러기지 매트예요.
그리고 뭐 플로우 매트는 앞쪽 바닥 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러기지 매트에서 보시면 네트하고 스크린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뒤쪽에 위에 이렇게 잡았다 뽑았다 하는 스크린, 커튼 치듯이 이렇게 위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저분한 짐이 안 보이겠죠. 그거하고 네트, 그물망처럼 네트입니다. 배구 네트 하듯이 네트, 짐이 이제 문 열었을 때 굴러 떨어지지 않게. 저거 두 개는 트렁크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걸 설치해 놓고 있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상당히 불편해요. 그건 쓸모 없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에 보관할 수 있게 사이즈에 딱 맞게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기본 사항에 보시면 포지셔닝 램프라고 있을 거예요. 포지셔닝 램프는 조작이 가능한 미등이나 안개등 이런 걸 얘기합니다. 광량이 약한 거, 조작이 가능한 거, 그런 걸 얘기하고요. 주간주행등은 시동을 걸면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딴 차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보면 앞에 하얀 거 길게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있죠? 세로로. 그게 주간주행등입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램프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별거 아니고요. 요즘은 나오는 램프들이 다 프로젝션 램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뒤에 반사경이 있었잖아요. 은색으로 램프 안에 이렇게 보면 반사경이 없고 둥근형으로 앞에 이렇게 모아서 좁게 밝게 나가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젝션 램프입니다. 반사경이 없는 거. 그리고 원터치 워크인이라고 있어요.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그건 3열 들어갈 때 3열에 사람이 이제 탑승을 하려고 그러면 2열을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열 어깨에 있는데 그 등받이 위에 보면 스위치 하나 있어요. 그거 탁 누르면 앞으로 슬라이딩이 쓱 되면서 등받이가 앞으로 싹 이렇게 꺾입니다. 3열로 타기 좋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컨비네이션 밀러라고 있을 거예요. 컨비네이션 미러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숨어 있어요. 이렇게 눌러야 나와요. 이 룸밀러 말고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블루링크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시면 둥근 원형 거울이 나와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컨베이션 밀러라고 그래요. 그리고 LED 리어 콤비 램프, 리어 콤비 뒤쪽 콤비 같이 갖췄다는 얘기예요. 뭐 브레이크나 깜빡이나 같이 이렇게 90km 구간입니다. 뒤에서 보시면 밤에 저렇게 빨간 등 세로로 되어 있죠. 팰리세이드가 안에 보면 네모난 거 3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콤비 램프라고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이어라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도 처음 알았는데 이건 뭐냐면 저 에어컨이 안쪽에 음이온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곰팡이, 정전기 이런 거 방지하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튜닝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란 게 2개가 꼭지가 달려 있어서 네모난 뭉치 저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깊숙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는 기능이 있고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다른 겁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이렇게 핸들을 놨을 때 차선을 넘어가려고 밟으려고 그러면 툭 쳐려서 안으로 들어오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핸들을 툭 쳐려서 안으로 들어오고, 그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차로 이탈 방지 보조고요. 차로 유지 보조는 이렇게 지금처럼 중앙으로 계속 핸들을 놔도 가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보조라고 써 있어요. 책임을 지는 기능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보조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저 뒤쪽으로 가서 양손에 짐을 들었을 때
양손에 짐이 있으면 트렁크를 열 수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트렁크 앞에 가면 열리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제거시켰어요. 불편해서. 뭐 세차할 때가 언제고 뒤쪽으로만 가면 자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그거는 체크한 걸 안 열리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방 출발 알림이라고 있을 거예요. 앞차가 출발하면 알려주는 건데 평상시 때 그 기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크루즈 운행할 때, 크루즈가 세팅이 살아있을 때 앞차가 출발했는데 깜빡하고 내가 거기를 안 보고 모를 때 앞에서 신호를 해줍니다. 띵 하고 앞차 출발했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크루즈 적용 시에만 그 기능이 되는 겁니다. 럼버 서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럼버 서포트는 시트 중에서도 등받이 조절하고 바닥 조정으로 하는데 요추 있죠? 허리 요추 부분에 이렇게 나서 허리를 감싸는 거,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럼버 서포트. 파워 아울렛이라고 있는 거는 그거는 시가잭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캘리그라피에서 나온 거죠. 메탈 리어 범퍼 스텝이라고, 트렁크를 딱 열면은 이제 바닥이 나오겠죠. 짐싣게. 그 맨 앞에 메탈로 이렇게 앞에가 돼 있어요. 기스 안 나게. 그 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어 스커프는 문을 열면은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도어 스커프는 거기 로고가 써 있습니다. 메탈에 펠리세이드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안전하차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하차 보조는 부축방에서 차가 올 때 연락 오면 경고음 울려주고, 뭐 2급시는 락도 시켜준다는데 그건 아직 경험 안 해봤습니다. 단속 지점입니다. 후석 승객 알리면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시동을 끄고 나가거나 그랬을 때 막 경보 올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제거했어요. 불편해서. 뒤에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어머님이나 장모님 앉아 계실 때 제가 화장실 갔다 오거나 휴게소 가서 먹는 거 사러 갔다 오려고 뒤에 이제 앉아 계시면 엄청 사이렌 울리더라고요. 휴게소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제거시켰어요. 그것도 설정에 들어가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메탈 페달은 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가 그냥 고무로 돼 있거든요. 밟는 데가. 근데 그 메탈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 저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가죽에는 인조 가죽이 있고 천연 가죽이 있고 나파 가죽이 있는데, 인조 가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닐류가 좀 섞여서 만든 거고, 이게 오래 타면은 처음엔 잘 모르는데 오래 타면 번질번질해지고 갈라져요.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천연 가죽하고 나파 가죽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말로만 이제 나파 가죽에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거나예요. 그래서 이제 천연 가죽 같은 거는 이제 블랙 시트,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했고요. 그리고 도어 틴티드 글래스라고 이렇게 기본 사항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자외선 차단하는 컬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어 틴티드 글래스 컬러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 루프렉은 저 차도 있네요. 저 지붕 위에 보면 길게 쭉쭉 뻗어 있는 거 있죠? 지붕 위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뒤로 쭉쭉, 그 루프렉 같은 거, 그거 이제 크로스바 같은 거 거는 거거든요. 그게 오토홀더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지 상태에서 기아가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오토홀더 눌러져 있으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어도 발이 편안히 쉴 수 있게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회전 제한 장치는 ISG라고 그러죠. 숨은 시동 꺼지고, 출발할 때는 가속 페달 밟으면 자동으로 시동 걸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클러스터는 계기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왼쪽에
차체 자세 그러니까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고 있어요. ESC인가 그럴 거예요. 이건 네 바퀴 균형 잡아주는 겁니다. 헛바퀴 돌 때나 커브길 돌 때. 여기 오프라고 써 있는데 운전석 왼쪽 뒤에 있어요. 이거는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만지지 마시고요. 이게 도어 스팟 램프입니다. 문 열면 땅바닥이 비춰지는 거고요. 요게 루프렉, 크로스바 얹을 수 있는 거예요, 짐 실을 때. 그리고 트렁크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리어 콤비 램프입니다. 이렇게 다 합쳐서. 이게 러기지 매트예요. 이런데 짐 실으면 헝겊이라 뭐 국물 흘릴 수도 있고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접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캘리그라피는 여기 싹 덮여 있더라고요. 메탈로.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접으면 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손 안 대도 탁탁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3열에 탑승자가 있으면 요것만 손으로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예. 예, 머플러가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로. 그리고 이제 옵션 누시면은 저기 트입스 옵션에 이쪽까지 마울 하나 더 달리는 겁니다. 네, 금방 머플러 보셨죠? 이제 그게 싱글 트윈 팁 머플러라고 합니다. 한쪽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쪽인데 이렇게 두 구멍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튜닝 하셔가지고 요거는 듀얼 머플러라고 그래요. 양쪽에 투입스 옵션으로 여기서 주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V6 3008이라고 써 있죠. 3008. 그거는 V6는 V는 엔진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6는 실린더 개수. 실린더 안에 피스톤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주사기처럼. 그게 3개 V자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V6라고 그러고, GV80 같은 경우에는 1열로 나왔죠. 그래서 직렬 6기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로 쭉 실린더가. 그리고 토크라고 써 있는 거는, 토크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차가 힘이 좋죠. 진동소음은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제 트럭 같은 걸 많이 쓰는 거고요. RPM, 회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당 회전수. 그리고 이제 배기량은 뭘로 따지냐면, 배기량 뭐 그리고 몇 cc 이렇게 따지죠. 피스톤 주사기 같은 거 안에 공간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피스톤 안에 보통 한 5000cc 정도 되는데, 그게 폐활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피 크기. 그래서 이제 5000cc 짜리가 4개가 있으면 4기통이니까 4, 5, 20, 한 2000 되죠. 2200cc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3.8 같은 거는 출력이 더 높죠. 토크는 약하지만. 그래서 토크하고 RPM하고 같이 곱한 걸 출력이라고 합니다. 마력이라고 얘기도 하죠. 출력이 높은 차가 아무래도 좀 고성능이다, 힘있게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토크만 따질 땐 디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디젤 차는 2.2 디젤인데, 이제 배기량, 이제 그 배기량 금방 설명드렸죠. 피스톤 안에 그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기량으로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꽉 밟았을 때 최대한 한 200km 정도 최고 속도 나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3.8 가솔린은 최고 그렇게 밟아보진 않았는데, 한 200, 한 4, 50km 정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은 이제 요 정도 마치고요. 그리고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출고 받으시면, 이거 바깥에 유리 돌리죠, 와이퍼로. 이거 제일 처음에 내가 헤맸어요. 이거 세우질 못하겠더라고요. 세울 때는 시동 끄시고 20초 내에
이 버튼 위로 당겨셔야 돼요. 2초 동안. 자, 보세요. 시동 끌게요. 20초 내만 하시면 됩니다. 올려볼게요. 1초, 2초. 딱 올라가죠? 요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거를 이제 나가서 이렇게 세우겠죠, 공중에. 그러면 와이퍼도 뭐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고, 뭐 유리 코팅 같은 거 뭐 유막 제거할 때도 하는데, 공중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차에 올라타서 시동 절대 걸지 마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차는 공중에 세워진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그럼 한번 확 돌아가는 수가 있고요. 이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전에는 차들이 공중에서 왔다 갔다 했죠. 이거는 절대 되지 않아요. 저 본네트에 쾅 걸려가지고 본네트 다 찌그러져요. 그리고 이 와이퍼가 유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리 깨지는 수가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워놓지 마시고요. 차에 올라타실 땐 지금처럼 유리에 이렇게 기대 놓으세요, 앞으로. 그리고 차에 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유리에 딱 대놓으시고, 시동 거신 전에, 그런 전에 한번 톡 치면 도로 원위치 됩니다. 이렇게 톡. 네, 이렇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좀 있어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